2007년 2월 25일 11년 전 오늘 나는 간첩이 아니다. 이상철의 죽음. 2007년 2월 25일 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1950년 1월 10일생 이상철. 그는 충북 청원군 한 농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부, 서예가, 페인트 가게 주인, 조선소 노동자,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평생 따라다닌 건 보안과 형사였습니다. 간첩 혐의로 14년간 갇힌 남자는 98년 출소했고, 한이 맞는 남자는 여기저기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불행의 연속. 이상철은 생전에 한 번의 납치와 두 번의 투옥을 겪었습니다. 71년 21살의 이상철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바다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피해 배 밑으로 몸을 숨긴 선원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 풍랑이 잠잠해지자 선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북 출신의 영감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여긴 내 고향 같구먼. 저기 있는 산은 어릴 때 내가 살던 곳의 산과 닮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선원들은 우왕좌왕했고 배를 돌려 남한으로 돌아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중에 북한 경비정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상철은 북한군에게 1년간 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철은 이듬해 9월에 송환되었고 모두 끝난 듯 했으나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끌려간 곳은 속초시청의 체육관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어부 한 명씩 따로 불러내어 풍랑에 의해 떠밀려간 것이다. 일부러 넘어간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즉시 마구 때려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상철을 포함한 어부들은 자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기를 잡은 사건으로 조작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철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불행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83년 11월 15일 국가는 이상철을 다시 잡아 가뒀습니다. 같이 북한에 납치되었던 동료가 간첩 행위를 하다가 3개월 전 체포되었으니 이상철 또한 간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잡혀가 전기고문, 물고문 등 가리지 않고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37일 후 이상철은 자신이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83년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14년 복역 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에도 가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해 승려가 되겠다고 했고 결혼식에 가서도 몰래 먼발치서 딸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로 살 수 없었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민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누명으로 인생의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지만 그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연습하던 서예로 불우이웃 돕기 전시회를 열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지을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 무죄라는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20일 자녀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이상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사정권은 정치적인 이유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난파 간첩들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잘 검거되지 않자 간첩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납북 교환 어부들은 간첩으로 만들기 쉬운 대상들이었다. 그들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었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80년대 초반 다시 납북 귀환 어부들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2010년 2월 25일 8년 전 오늘
생명권 박탈 정당한가? 14년 만에 또다시 사형 합헌 결정. 사형.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전쟁 범죄와 같이 극히 무거운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당한 만큼 갚아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500년부터 1550년까지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보다 훨씬 잔인한 형벌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에 져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됩니다. 베카리아는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1961년 국제 앰네스티가 출범했고 1977년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안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62개국이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5일 또다시 합헌 결정되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96년의 합헌 결정 때와는 달랐습니다. 당시는 7대2로 합헌 쪽에 손을 든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이번에는 5대4로 근소하게 갈린 것입니다. 게다가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 사형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폐지 논란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국제 앰네스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해도 집행은 하지 않고 있어 질이 나쁜 범죄자는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피해자의 인권과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가해자의 인권,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